와,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자,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한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 내신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내신? 네, 제가 아무래도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들어갔다 보니까 내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환산 기준으로 1.4 정도였습니다. 그럼 엄청 높은 거는 아니지 않아요, 1.4면? 네, 그렇죠. 그냥 상위권 이 정도? 네. 상위권 이 정도? 네. 수학 내신 등급, 수학 선생님이니까 저는 수학이 제일 궁금한데 수학 내신 등급이 어땠나요? 고1, 고2, 고3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2등급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차기정 선생님 딱 알게 됐고 차기정 선생님 내신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3번 다 1등급 나왔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맨 마지막에 아쉽게도 수행평가에서 실수를 하나 하는 바람에 3등급이 한번 떠버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수행평가 때문에 진짜. 여러분도 저처럼 내신을 말아드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작은 것도 다 열심히 합시다. 네. 근데 내신 등급을 잘 받는 학생들은 또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내신 공부 방법,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도 안 알려준 특별한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이제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이제 내신 시험은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을 확 끌어올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 시간에 염색체를 공부했다. 그럼 이제 신호등을 딱 보는데 거기 사람 모양이 갑자기 염색체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꿈속에서 수학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면 그게 몰입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게 미디어인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힘들면 유튜브 보고 막 SNS 하고 이러잖아요. 본인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죠. 진짜? 저는 딱 대박. 시험 기간 한 달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는 강의 내용 빼고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자기 몰입을 깰까 봐. 네네네. 꿈에서도 공부한 게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진짜 대박. 네.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어를 절제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되면 저는 공부에 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근데 학생들이 약간 공부하다가 또 머리도 식히고 그래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적당히 보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쉬는 시간에 그걸 보고 나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또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핸드폰 하기보다는 나가서 운동이라도 한번 하고 뭐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까 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만의 수학 공부에 어떤 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차기정 선생님의 강의 중에 마흐겔로시하고 이제 프로듀스 교재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개념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니까는 뭐 개념 강의는 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개념 강의는 이제 어떤 딱 단원을 들어갈 때 처음 듣는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강의를 통해서 그 단원의 첫 인상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삼각함수를 딱 들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딱 인상이 딱 안 좋아지는 거죠. 삼각함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어렵다. 이렇게 딱 인상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게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개념 강의 같은 경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를 잘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차계정 선생님의 강의가 그게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쉽게 돼 있고 이해하기 쉽고 또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 같은 것도 이제 막 쉽게 재밌게 해가지고 암기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보기 전에 이제 딱 풀어보고 가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네. 많이 나왔나요 프로듀스에서 학교 시험이?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다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계정 선생님께서 프로듀스 교재를 이제 무료 배포해주는 이벤트를 시험 기간 전에 이렇게 하세요. 돈 많이 들어. 네. 그러니까는 돈 많이 드신다니까 꼭 다 빨아 드세요. 딱 무조건 받아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원 가서 수학 학원에 가서 개념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학원도 다녀봤군요. 네네네. 네. 수학 학원도 다녀봤는데 맨 처음에 딱 강의를 들으면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나 바본가? 왜 나만 이해를 못하지?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 학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차계정 선생님 강의를 딱 듣고 가면은 바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인강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학원 가서 수업을 또 들은 거군요. 예습용으로 네. 딱 활용을 하면 좋더라고요. 진짜 차계정 선생님 강의가 진짜 머리 뚜껑을 열어서 다 넣어주신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서울대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지역균형으로 갔구나. 네, 한 학교마다 2명씩 쓸 수 있는 거죠? 네, 2명씩 쓰게 해줘서 보통 이제 문과에서 1명, 이과에서 1명 이렇게 쓸 수 있는. 야, 그럼 전교 2등 안에 들었다는 거잖아.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건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는 생기부도 잘 챙겨야 되고 세특 챙겨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 체조도 또 걸려 있어요. 수능 체조도 챙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머리 아프다. 이번에 최저가 어떻게 됐죠? 3합 7 정도 됐어요. 네. 세 과목 이제 합쳐가지고 7을 맞춰야 되는 거. 네. 그렇군요. 간호학과 경쟁률 이번에 몇 대 몇이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균형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3대 1 이 정도 됐습니다. 전교 2등 안에 들어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경쟁률이 뭐 높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서울대 간호학과에 왜 지원을 했나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이다 보니까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간호학과라는 곳이 이제 미국 간호사라도 갈 수 있고 임상 간호사, 뭐 연구원, 교수 이렇게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뷰 하기 전에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제자 중에 서울대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있는 그 제자가 있는데 제가 연결 아까 해줬잖아요. 네네. 나중에 다시 카톡으로 그 진하게 상담해서 나중에 이제 뭐 미국에서 교수하고 싶은 꿈도 있고 또 창업하고 싶은 꿈도 있고 두 개 중에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연결을 해드렸고 서울대 간호학과에 지원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힘들어서 절대 못한다. 너 절대로 어머니가 간호사시구나. 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밀고 갔죠. 네. 네, 이 간호학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뭐 많이 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이제 끝까지 공부를 안 놓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때 성적이 딱 나오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 분위기가 완전 뒤숭숭하고 이제 노는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수능까지 끝까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수능 끝난 다음에도 한 2주 정도 계속 면접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옆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서울대에 합격한 기분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처음에 딱 합격 발표 난 며칠은 진짜 잠을 별로 안 자도 안 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네, 배부르고. 안 먹어도 진짜 배부르고. 이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아까 많이 먹던데? 저는 계속 배부른데 자꾸 주셔가지고 네. 서울대 들어가서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강을 딱 하자마자 중앙도서관에 카드를 찍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랑 아까 한 말이랑 다른데? 아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남자친구는 좀 천천히 사귀어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싸해지더라고. 진짜. 네. 얘기하시죠. 도서관 얘기하는 걸로. 예, 도서관에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탐방을 갔었어요. 학교 탐방을 갔었는데 서울대 탐방. 네, 서울대 탐방을 갔었는데 거기 도서관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사진만 찍고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가서 들어가 봐야겠죠. 서울대 도서관이 굉장히 막 1,000억 들여서 지었다는 그 도서관 아닌가요 혹시? 멋있죠. 관정관이라고 그죠? 해가지고 네. 엄청 멋있더라고요. 서울대 외에 또 다른 학교 지원한 데가 있나요? 전 사실 사관학교 입시도 같이 했고 사관학교? 사관학교 입시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메디컬 계열 학과도 지원을 해가지고 진짜 저는
최저도 6장 다 있었고 차관학교 체력 준비도 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피 터지는 입술을 치렀습니다. 진짜 바빴겠다. 네네. 네. 아까 뭐 물어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게 취미라고. 네 맞아요. 저 고3 때도 대회 나갔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네. 바쁜데?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대회까지 나가요? 예, 근데 예선 탈락해가지고 네. 근데 그 요새 이제 대학 합격하고 나서 필라테스를 합격했는데 그 얘기 좀 해줘봐. 예, 필라테스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제가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오른쪽 팔만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쳐가지고. 네. 자, 서울대 면접 무슨 질문 하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너가 이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니? 그리고 또 뭘 새로 알게 됐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니? 이 활동을 했더니 교과 내용 이외에 새로 알게 된 게 뭐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정말 이 활동을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준비해서 했던 사람은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대충 하고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부랴부랴 했던 사람은 질문이 조금 바뀌면은 이제 대답하기가 힘들죠. 평소에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뭐 당황스러웠던 질문, 또 뭐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있을까요? 되게 면접 질문 자체가 깔끔하고 되게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네,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되게 밝고 나서는 걸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반장 이런 것도 하고 막 모든 활동한다 그럼 무조건 조장 하려고 하고 대회도 짠 먹는 거 네.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죠. 대회도 막 재미로 막 여러 개 나가고 막 그런 적극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한다 그랬구나. 남 밑에서 일하기 싫고 내가 짠 먹어야 되고 뭐 아니 그런 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공부가 또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그럴 때가 있었죠? 예, 그쵸. 저도 원래 슬럼프를 되게 많이 겪지는 않았는데 고3 때 이제 기말고사를 좀 못 보고 나서 1학기 기말고사? 네, 1학기 기말고사 너무 못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예, 좀, 예, 그렇죠. 다 잘해왔는데 한 번에 좀 실수를 하니까는 너무 속상했던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까지 겹쳐서 슬럼프가 되게 심하게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거? 잠을 되게 많이 자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냥 그 슬럼프 겪기 전에는 내가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구나 이걸 딱 인정을 하고 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매일 아침에 하는 뭐 습관이 있었다고 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제 일상을 딱 이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려 보자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몇 시에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항상 6시 20분 정도에 일어나고 네.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5시 반 이 정도 딱 일어나서 새벽에. 네. 네. 딱 일어나서 성경을 한 40분 정도 읽고 대박. 네. 고3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와 잠을 막 더 자고 싶어서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인데 40분을 잠자는 것보다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예. 나 너무 놀랐어 진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꼭 챙겨 드세요. 꼭 먹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수업 시간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는 노세요. 네. 놀고 점심 시간에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이제 뭐 학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놀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하루 견과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한 봉지 딱 먹고 계속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일찍 잤어요. 아 정말? 네, 일찍 잤어요. 몇 시간 정도 잤어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6시간 네. 정도? 뭐 딱 좋네 실은 고3이면. 그거보다 적게 자면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네, 맞아요. 저는 네, 잠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한 번 안 자면 그 다음날 어차피 자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일 적당히 자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었나요? 예, 무조건 열심히 들어야죠. 네.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막 다른 공부하는 애들 많잖아. 그렇죠. 저도 가끔 하긴 가끔 하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집중해서 듣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되게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 네, 좋은 영향력을.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나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네, 이런 거 있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왔어 지금. 땡겼어. 네, 후배들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도 안 되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우리나라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열어놓은 나라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나라에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여러분 이 인터뷰 통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후배들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 후배 여러분 또 제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차기정 선생님을 맨날 화면으로만 보다가 같이 밥을 먹어보니까 되게 느낌도 새롭고 되게 친절하고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세븐헤드는 수험생활 하면서 되게 힘들 때 수학 공부 도와주면서 또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